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이 승인합니다.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 단위 유역별, 지자체별 오염물질 할당 부하량을 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BOD, TP이며 계획기간은 10년으로 4대강 수계와 진위 천수계, 삽교호 수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 계획의 수립 과정은 우선 유역 환경 및 오염원 조사, 장래의 오염원 변화를 예측하고 개발 및 삭감 계획 등을 모두 종합하여 오염 부하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수질 모델을 구축하여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단위 유역별, 지자체별 허용 부하량과 할당 부하량을 산정합니다. 유역 환경 조사에서는 단위 유역을 소유역으로 구분하고 기상, 수자원, 하천, 호수에 관한 사항, 수질, 유량 자료 및 기타 수질 모델링에 필요한 자료 등 수계 환경 자료와 토지 이용 지정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합니다. 오염원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분류하여 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기준연도 포함 과거 5년간의 오염원 및 준공 개발 사업을 조사하며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 및 이행평가 오염원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향후 오염원 변화 예측은 자연증감 오염원의 변화 추이와 계획기간의 개발계획 오염원을 반영하여 예측합니다. 개발계획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계획 기간 동안 단위 유역 배출 부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 계획을 말하며 기준연도 기준 과거 5년간의 개발 사업, 단계 시작 전년도 말까지 준공 또는 준공 예정인 사업에 대한 최초 개발 사업, 계획 수립 기간 동안의 기승인 개발 사업과 추가 개발 계획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수질오염 총량제에서 지역개발 사업은 단위 유역 내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시행청으로부터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특대 유역에서 건축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숙박업, 식품 적개법 및 건축 연면적 800제곱미터 미만의 오수 배출 시설 설치 사업을 말하는데 오염 총량관리 기본 방침 제2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이나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사업, 특대 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개별 사업별 명칭, 위치, 사업기간, 종류, 규모, 발생, 배출 부하량, 삭감 방안 등 관련 사항이 포함하여야 합니다. 삭감 계획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작연도인 최초년도와 계획기간 내에 추진될 삭감 계획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최초년도 삭감 계획과 계획기간의 삭감 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삭감 방법별 처리 규모, 사업기간, 처리 효율 및 사업 부하량, 시설 비용,
관련 계획의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삭감 계획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삭감 계획의 종류로는 환경 기초시설 신증설, 방류수 수질 개선, 처리구역 확대 및 관로 정비,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설치, 함유 식관로 원료부화 저감 시설 설치, 간이 공공 하수처리 시설 설치,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재이용, 축산 자원화에 의한 삭감 등이 있으며 또한 시비량 저감 등의 농업 비점과 도로 청소와 같은 비점 오염원 삭감 방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염 부하량 산정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될까요? 우선 오염원 조사 자료 및 예측 자료를 기반으로 오폐수 발생 유량과 발생 부하량을 산정합니다. 부하량 산정 시 실측 자료를 우선 적용하되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에서 제시하는 원 단위를 적용합니다. 즉, 실측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된 유량과 농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실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 지침 원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된 발생 부하량을 기준으로 오염원 배출 경로와 배출 유형을 고려하여 배출 부하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출 부하량은 직접 이송량, 개별 삭감량, 관로 유입량, 개별 배출량, 관로 배출량, 방류량, 직접 정화량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오염원별, 행정구역별로 산정된 부하량에 오염원별 점유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단위 유역별 배출 부하량이 결정됩니다. 다음은 수질 모델 구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 오염 부하량 증감 등 환경 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 변화를 예측 평가할 수 있는 하천 모델 및 호소 모델을 선정합니다. 수질 모델 구축 단계에서는 먼저 수리학적 특성이 유사한 구간으로 분할하여 모델 적용 구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수리 개수 및 기준 유량 산정, 소유역 유달률을 실측 자료나 유달 함수식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 수질 모델링 과정을 통한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 설정 시에는 시도 경계 지점 목표 수질 준수 여부, 지역 배출원 간 형평성, 현재 수질 현황, 삭감 여건 및 삭감 효율성, 오염원의 분포 및 수질 기여도, 장기적인 수질 목표 등의 설정 원칙을 고려하여 설정하게 됩니다. 할당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안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율은 수질 모델링을 사용한 오염 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단위 유역 할당 부하량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안전율은 10%를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첫째, 목표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매우 좋음 등급이고 수계법 등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측정 수질이 2회 연속 매우 좋음 등급일 경우 또 상류 단위 유역의 영향으로 목표 수질을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5%가 적용됩니다. 둘째, 측정 수질이 4회 연속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배출 부하량이 허용 배출 부하량을 초과하지 않은 단위 유역으로서 당해 계획기간 종료 시점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역은 상기의 안전율의 절반을 적용합니다. 셋째, 수질 개선 사업 지역 및 기본 방침 제6조 제3항의 각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은 안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할당 부하량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당 부하량은 허용 배출 부하량의 안전 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합니다. 안전 부하량은 배경 부하량을 제외한 허용 배출 부하량의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배경 부하량은 토지계 발생 부하원 단위 지목 중 임야로 인한 배출 부하량을 말합니다.
단위 유역별, 지자체별 오염 부하량의 할당은 목표 수질 달성의 효율성, 수질 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삭감 계획의 실현 가능성, 할당 대상자 간의 형평성, 오염원 분포 특성, 기술 지침 할당 방법 등을 고려하여 배분합니다. 다음으로 기본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 수립 단위 유역을 시행계획 수립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목표 수질 지점의 수질 측정 결과 2회 연속 목표 수질 이하인 단위 유역은 시행계획 수립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유역 환경 자료, 오염원 현황 및 예측 자료, 오염 부하량 산정 자료, 기준 유량 자료, 수질 모델링 관련 자료, 허용 배출 부하량 및 할당 부하량 산정 자료 등의 전산 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번에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수립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시장, 군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합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목적은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상의 할당 부하량을 오염원별로 할당하고 적정한 개발계획과 실현 가능한 삭감계획 및 이행담보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과정은 오염원 조사 및 장내 오염원 변화를 예측하고 개발 및 삭감계획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오염 부하량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수질 모델링 과정을 통해 수계 구간별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오염원 할당 부하량, 연차별 지역개발 계획, 연차별 삭감 이행 계획, 할당 대상자에 대한 오염 부하량 할당 등에 대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먼저 시행계획 수립 시의 오염원 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의 오염원 조사 예측 방법과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를 포함한 과거 5년간의 오염원을 조사하여 그 자료를 기초로 최종 연도까지의 오염원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오염원 예측 방법은 과거 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 부분과 자연 증감 부분을 구분하여 기술 지침에 따라 전망합니다. 통계적, 수학적 방법으로 장래 예측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나 사회적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망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 계획은 최초, 기승인, 추가 개발 계획으로 구분하여 확정 계획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차별 지역개발 계획을 수립 시에는 개발 계획의 시행 및 부하량 삭감의 주체, 개발 계획의 위치, 종류 및 규모, 개발 일정에 따른 배출 부하량, 할당 대상자가 배출하는 최종 방류구별 할당 부하량과 지정 배출량 및 이행 시기, 삭감 계획과 투자 계획 및 오염 저감 시설의 사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삭감 이행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감 계획은 기본 계획과 마찬가지로 시행 계획 시작 연도인 최초 연도와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삭감 계획으로 구분하여 실행 가능한 구체적 삭감 계획을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조사합니다. 이때 최초 연도 삭감 계획과 계획 기간의 삭감 계획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연차별 삭감 이행 계획 수립 시에는 삭감 주체, 할당된 오염 부하량 또는 지정 배출량, 삭감 방법,
삭감 사업별 추진 일정, 오염물질 삭감 일정 및 이행 완료 시기, 삭감 일정에 따른 삭감량, 재원 확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오염 부하량 산정은 오염 총량 관리 기술 지침에 따라 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수립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산정됩니다. 다음은 수질 모델링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질 모델링은 기본 계획 수립 시의 구축, 적용된 수질 모델의 개요 및 수계 모식도 등을 발췌하여 작성 가능하며 기본 계획에 적용된 모델을 시행 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 계획 수립 시에는 이 수질 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 변화에 따른 목표 수질 설정 지점의 수질 영향 및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수질 모델링을 통한 할당 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목표 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 유역 내 관할 지역의 할당 대상자에게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오염 부하량 할당 대상 시설은 공공 폐수 처리 시설, 공공 하수 처리 시설 및 분뇨 처리 시설, 가축 분뇨 공공 처리 시설, 200세제곱미터 퍼일 이상 5폐수 배출 시설 및 그 밖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등을 말합니다. 할당 대상자에게 오염 부하량을 할당하고자 할 때에는 오염 부하량 삭감 방법의 효율성, 할당 대상자 간의 형평성, 단위 유역 내 관할 지역의 오염원 분포 특성, 오염 부하량 할당 대상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할당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시행계획에서는 최종적으로 오염원별, 개별 오염원별 할당 부하량과 할당 대상자에 대한 할당 부하량, 지역개발 부하량, 삭감 부하량을 기본 방침 및 기술 지침에 따라 연차별로 산정하고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상으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수질 개선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 작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